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식약처가 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에 대해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제약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은 제약사인 코오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이 논란이 되자 만찬에 함께한 언론인이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국정원 항의 방문에 이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관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이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서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냄새가 안 나고 빨리 만드는 신종 제조 기법 덕에 옆방 수수께끼도 몰랐습니다. MBN이 한 업체의 장애인 부당 해고 의혹을 보도하자 장애인 고용공단이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가족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꼬박꼬박 월급까지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가업 상속 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당정이 다음 달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상속세를 2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결국 취소하고 코오롱 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보사를 3,700명에게 팔았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며 판매가 중지된 지 2달 만입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해당 문제를 허가 전부터 알았지만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꾸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가 당시 이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700명이 700만 원짜리 인보사를 투여받았습니다. 식약처는 엉뚱한 주사액이긴 했어도 일단은 안전성에 위험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담당자 처분이나 시민단체 고발 대응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인보사에는 정작 중요한 약효가 있는 연골세포는 없고 이 연골세포를 잘 배양하게 해준다는 신장세포만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맞은 환자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물주사를 맞은 셈인데 사실 부작용 여부도 계속 추적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들이 오늘 코오롱 측을 상대로 25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한 대당 최고 700만 원을 내고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모두 3,700여 명입니다. 이들 중 약 250명의 투약 환자들이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25억여 원을 코오롱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빨리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인보사라는 그 약품이 있다. 양쪽 다리 투약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파서 실적으로 6일간 입원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아직 심각한 부작용이 확인된 건 없다고 본 만큼 피해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종양까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내 몸속에 주입받았고 그리고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자체가 손해라는 점을. 한편 이번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도 무더기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보사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엔 현직 기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기자는 3명이 만났고 특별히 민감한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 밥값도 각자 현찰로 냈다고 했지만 그래서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 회동에는 김연경 MBC 기자가 함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통일방송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자신의 SNS에 서 원장의 제의로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며 양 원장의 귀국 인사를 겸한 지인들의 만남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얘기도 없었다며 서 원장이 민감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두 만남을 하나로 모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기자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을 의식해 모두 밥값을 따로 현금 계산했다면서 더 이상의 억측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두 사람의 회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여튼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인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서 만났지? 민주연구원장 취임 후 계속해온 광폭 행보에 이번 구설까지 더해지면서 양 원장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여권 내에서도 문제라고 할 정도니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심지어 국정원장의 제1호 업무 파트너인 국회 정보위원장도 서 국정원장을 단 1분도 독대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5번이나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난 것을 두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대의 정보 관건 선거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했고 서훈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 이해훈 의원은 사적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이야기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만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위원장인 자신도 국정원장과 1분도 독대한 적이 없고 전화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진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라 5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아무나 국정원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5번을 다 거절하고. 이 위원장은 정보위를 소집해 서 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권은 서훈 국정원장의 국회 출석과 진상규명을 거듭 압박하고 있어 공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교부가 유출자로 지목된 외교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는데요. 강 의원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외교관 K씨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사항 때문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효상 의원은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의원은 SNS를 통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부당한 처벌이나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안보 위협과 국기 문란 행동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을 보면 개인이 일탈이 아니라 제1야당까지 관여한 행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강 의원에 대한 외교부의 형사 고발 조치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한국당 전체의 문제로 비판하면서 통화 유출 파문의 정치적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통화 외에도 이 외교관이 유출한 정보가 더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을 유출했다는 외교관은 되레 강 의원이 한미 관계를 부정적으로 보길래 이를 반박하다 실수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쟁의 도구로 쓰일지도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보를 유출한 외교관 K씨뿐 아니라 주미 한국대사관 전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한 외교부는 유출된 정보를 모두 3건으로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외교부가 그렇게 확인했다면서 고소고발장에 적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에 앞서 강효상 의원이 공개한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통화 내용,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내용도 K씨가 건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K씨는 해명 보도자료에서 친분 관계를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정보를 넘겼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유출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부정하며 자신만 참고할 테니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해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줬다는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대미 정책을 잘 좀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왜곡돼서 구려 외교라는 어떤 다른 형태로 자꾸 포장이 돼서. 특히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계획한 사실을 몰랐고 정쟁의 대상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씨에 대한 외교부 처분은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국회 정상화가 계속 미뤄지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이 지나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5.18 역사왜곡 특별법 처리를 막고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입니까? 전두환의 후예입니까?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5월 안에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며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 조기 집행과 함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임을. 청와대 보고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다는 홍 부총리의 힘을 실어주고 국회 정상화가 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작 국회는 외면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불교 행사에서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명분을 따지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모두가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홀로 합장을 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 불교에서는 신앙이 우선이면 공당 대표를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불교계면 불교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그런 부분도 좀 배우고 익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등 보수 외연 확장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황 대표는 헌법 가치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아야 하지만 당이라는 외투를 입은 채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난관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명분을 따지지 말고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SNS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투쟁을 이끈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의 공이 크다고 치켜세우면서도 이제는 국회로 돌아갈 시간이라며 정회투쟁도 우리가 결정했듯 등원도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말해 현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남성 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군 하사에 대한 각종 비하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군과 유가족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군인 등 국가유공자를 조롱하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최종근 하사법도 발의됐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 순직 다음 날 워마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놓고 볼 때마다 웃겨서 혼자만 볼 수 없다고 조롱합니다. 최 하사 사진으로 100일장을 열겠다는 글부터 음식과 비유한 각종 혐오 표현까지 잇따랐습니다. 해군은 차마 입에 담기도 참담한 비하글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또한 후추시킨 데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워마드 척결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한 가운데 군인 등 국가유공자 명예훼손은 가중처벌하는 최종근 하사법도 발의됐습니다.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최종근 하사의 부친과 직접 대화를 해서 최종근 하사법이라고. 현재 유가족 측은 해당 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50대 사업가를 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국제 PJ파의 부두목 조모 씨가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양주경찰서가 아니라 첫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수 조건인 셈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공범 2명과 함께 전라도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사업가 박모 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국제 PJ파의 부두목 조모 씨. 공범 2명은 범행을 자백하는 유서와 함께 경기도 양주의 한 모텔에서 쓰러진 채 경찰에 검거됐지만 부두목 조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 씨가 지난 24일 가족을 통해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가 박 씨를 죽일 생각이 없었고 억울한 자신의 입장도 들어달라면서 자수하면 첫 수사를 담당한 광주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가 애초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광주에서 조사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걸어 자수하는 건 수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받아들이겠다, 안 하겠다 그런 소리 못하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과거에도 수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했던 조 씨인 만큼 수사 혼선을 노리고 거짓 자수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공개 수배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차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5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장기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인데 뺑소니 운전자는 처음엔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발뺌했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박인태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이어 길가에 서 있던 사람을 치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 2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서 취객을 치고 달아난 20대 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한 나머지 피의자는 감속 구간인 오르막길에서도 속력을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심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충격으로 우측 안개등이 고장난 차량을 추적해 5시간 만에 집에 있던 심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쳤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형사가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에서 사람을 친 것 같다는 거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심 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박인태입니다. 앞차가 이유 없이 천천히 가면 속이 터지죠. 그런데 시속 15km로 그것도 떼지어 운행하면서 뒷차들의 정상 운행을 막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전부를 몰수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도심 도로를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 8대가 줄지어 막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한 대가 뒤에 사람을 태운 채 편도 5차로를 가로지르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승용차 2대가 이들을 호위하듯 바짝 따라붙습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을 비웃듯 순찰차마저 막아버립니다. 대부분 안전모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폭주족과 달리 넓은 도로를 시속 15km의 느린 속도로 가면서 다른 차량이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끼리 SNS를 통해서 폭주 집결 시 장소를 공지를 하고 신고 등록된 다른 계정들이 이를 퍼다 날라서 강원도라든지 경북 포항이라든지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게 경찰은 10대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전부를 몰수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호텔에서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을 만든 중국인이 붙잡혔습니다. 신종 마약 제조 기법을 써서 특유의 악취를 뿜지도 않고 또 빠르게 만들다 보니 옆방 투숙객조차 몰랐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호텔방. 액체가 든 비커와 저울이 놓여 있고 그 옆에 비닐에 포장된 필로폰이 보입니다. 국내에서 마약이 제조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호텔 마약 제조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만 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3.6kg을 압수하고 보름여 동안 투숙하며 마약을 만든 중국인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인이 있고 변호인 한건 있고 진술받고 있어요. 경찰은 중국인 A씨에게 마약 제조 대금과 도구를 대준 대만인 B씨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만들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호텔을 입국 전에 미리 예약했습니다. 필로폰을 만들 때 보통 사나흘이 걸리고 특유의 악취가 나지만 A씨는 새로운 제조 기법을 써 냄새가 심하지 않고 불과 30시간 만에 마약을 만들었습니다. 호텔방 창문만 열어두면 옆방 투숙객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약의 단속된 추세를 보더라도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시장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 수요에 발맞춰서 국내를 이제 제조 거점으로 삼아. 다행히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적발됐지만 경찰은 국내 유통망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비장애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각장애 직원이 해고당한 황당한 사건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이걸 알고도 피해자를 돕긴커녕 사건을 덮으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해고당한 장애 직원에게 언론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김모 씨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불과 보름 만에 해고됐습니다. 비장애 직원과 어울리지 못한 게 이유였는데 눈뜬 장님이란 비하 발언에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회사가 통보할 수 있는 거야. 나갈만은. MBN 보도가 나가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사건을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 조사는 하지도 않고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주와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본격적인 모독이나 욕설 때문에 상처받은 거 저희도 알고 있지만 사업주도 더 확대되길 원치 않고 심지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면으로 더 이상 이제 뭐 언론이나 이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점 위로금 이렇게 지급 그런 걸 간략히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장애인 고용공단이 정작 사업주 편에 서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장애인을 부당 해고한 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위장 취업시킨 정황도 포착됐거든요. 일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간 건데 이렇게 마치 일자리를 늘린 것처럼 속여 유망 중소기업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사업장은 김 씨에게 다시 복직하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대표가 아닌 상무이사가 해고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대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건데 김 씨를 해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두시라니까. 오늘부터 근무하지 말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은 대표를 포함해 2명이던 직원이 1년 사이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자들을 살펴보니 대표 오빠와 남동생, 사위와 아들, 딸, 조카 등 7명이 가족이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뭐 가족들에 대한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잘못됐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건. 심지어 일부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왜냐하면 퇴사 처리를 안 한 거죠. 가족들의 손쉬운 취업에 유망 중소기업 혜택은 덤이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킥라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말인데 킥보드가 차도나 인도에 불쑥 나타나는 걸 도로 위에 고라니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사고도 배로 늘었는데 사실 전동자가 들어가는 걸 타려면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MBN 안전기획, 여러분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지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인도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한 남성이 옆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와 충돌합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고 인도를 질주하다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사고입니다. 도심은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천지입니다. 붐비는 퇴근 시간, 전동 킥보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고 인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달립니다. 자전거 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와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모두 불법. 법대로라면 차도에서만 달려야 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이동수단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이렇게 도로 오른쪽 끝에서만 타야 합니다. 규정은 있으나 마나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고 그렇다고 따로 탈 수 있는 도로가 이제 있는 게 아니어서.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면허 없어도 돼요? 네, 탈 수는 있어요. 보통 때는 문제가 안 된다. 사고가 나면. 무법 질주가 이어지며 급기야 지난해 전동 킥보드 충돌 사고는 한 해 전보다 2배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올 6월까지 안전기준 재정비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8개월째 뒷짐만 지다 한 달 남겨둔 이제서야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연말 정도는 지금 제가. 그럼 6월은 못 지키겠네요, 그냥. 영역이 완료가 돼야지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해외에선 차도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주행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속도를 제한하고 장비 부착과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은 뒷전, 우리 정부의 대처는 마냥 뒤처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일본에서 50대 남성이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초등학생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는데요. 범인은 자해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조용했던 일본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 주택가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이 일어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45분쯤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등교하려는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손에 든 흉기를 무차별로 휘두른 겁니다. 현지 경찰은 12살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과 학부형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생 16명을 포함해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女性のおそらく60代前後かなと思われる女性の方が仰向けになって倒れていらっしゃいまして、でもう首のあたりからもう血がすごいもう血の池状態です。 범인은 범행 후 흉기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신속한 수사와 등하교 안전 확보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痛ましい事件であり、幼い子どもたちが被害に遭ったことに強い憤りを覚えます。子どもたちの安全を何としても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에 앞서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러시아에서 위성을 탑재하는 로켓이 발사 직후 낙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멀쩡하게 올라가 정상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러시아 북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위성을 싣고 발사된 로켓입니다. 발사대 분리 후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상단부에 번개가 내리칩니다. 출발 10여 초 만입니다. 로켓은 그러나 진로를 벗어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사 10여 분 뒤 로켓에서 분리된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로켓 발사 담당자는 날씨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낙뢰가 우주 로켓 무기를 훼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히며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은 러시아가 미국의 GPS에 맞서 구축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로켓에는 낙뢰 보호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한번 신고해봐. 어? 한번 신고해봐. 어? 근데 어떡하냐? 우리 청소년인데.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마신 청소년은 무죄. 이들에게 속은 가게 주인은 유죄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독립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속인 청소년은 잘못이 없고 속은 어른만 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주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지만 정작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청소년들은 이런 걸 악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때는 위조 신분증을 갖고 와서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분증 없이 몸만 와서는 몇십만 원어치 술을 마시고 곧바로 경찰에 저 미성년자인데요 라면서 자진 신고를 하는 식이죠. 그래서인지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된 업소의 78%가 청소년들의 신고 자작극이었습니다. 가짜 신분증은 가려내려고 해도 수법이 다양해서 쉽지 않습니다. 형, 누나 신분증을 빌려 쓰던 예전과 달리 컴퓨터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생년월일을 바꾸거든요. 2003년에 태어난 청소년이 3을 긁어내고 0을 새겨 넣는 식입니다. 아니면 아예 몇만 원 주고 가짜 신분증도 살 수 있는데 이런 게 다 범죄 행위죠. 그런데 이걸 걸러낼 책임은 또 업주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CCTV나 신분증 감별기라도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도 형편이 좋지 못한 영세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물론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건 처벌받아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문제죠. 죄를 지으면 누구든 처벌받는다는 걸 청소년들에게도 알려줘야 그들도 어릴 때부터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면죄부가 된다는 걸 오히려 법이 알려줘서야 되겠습니까? 뉴스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최고 상속세율은 무려 57.5%. 그러다 보니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팔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당정이 이들에게 업종 제한도 풀어주고 상속세도 20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7년 전 조그만 양변기 부품업체를 창업해 연매출 250억 원 기업으로 키워낸 송공석 대표. 아들에게 물려줘 100년, 200년 기업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상속세가 고민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재산에서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은 줄지만 업종을 바꿀 수 없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30년, 40년 전에 만들었던 제품을 지금까지 만들고 있었고 앞으로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확장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반영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먼저 상속세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까지 확대해 혜택을 받는 기업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사후 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업종도 중분류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되 완전히 다른 분야로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아예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개편안에는 상속세를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가업 상속공제의 문턱과 요건을 동시에 낮춰서 기업의 영속성을 높일 걸로 기대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란 비판이 부담입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제도를 확정해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내년 7월이면 내 집 앞에 있는 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에 속한 개인 소유의 땅도 이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랴부랴 정부가 공원 부지 매입 지원책을 내놨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서울 서리풀공원입니다. 그런데 도심 속 쉼터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곳곳에 길을 막는 울타리와 철조망이 가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가 뚝 끊겼습니다. 이 뒤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인데요. 자물쇠로 잠겨 있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공원은 재기능을 못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도시공원 1987곳이 사유지를 끼고 있는데 규모가 340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40%는 16조 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급히 사들이고 25%의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를 미루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가 사유지를 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매입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12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면적은 더 이상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의 쉼터야 여기가. 그런데 이 쉼터를 갖다가 폐쇄시킨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은 2달 새 2배 이상 올라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누구도 그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경고했는데요.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7년 말과 어째 비슷합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손담비에 미쳤어 등을 제작한 스타 프로듀서 용감한 형제가 최근 가상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가수의 음원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데 5천만 개, 10억 원어치가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되살아나면서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 가격도 2달 만에 2배 이상으로 올라 다시 1,000만 원을 넘겼고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다른 가상화폐 시세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스타벅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화폐 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면서 2017년 묻지마 투자가 벌어졌던 때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 논란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2017년과 같은 어떤 그런 광풍의 열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예정에 없던 대책회의까지 열고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정부의 경고로 지난해 초처럼 가상화폐 시세 급등세가 꺾일지
아니면 규제에 대한 학습 효과로 상승세가 유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제주도에 국제 학교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제주 영어 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따른 건데 조기 유학에 따른 외화 유출을 막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로 7개 국제학교를 짓겠다는 구상이었는데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4개 국제학교 분교가 설립됐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3,850명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국제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설립을 한다더니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 전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말 개교를 목표로 5번째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었던 싱가포르 명문 ACS에 대해 제주도 교육청이 최종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 자본이 여전히 너무 적고 투자 확약서 서류 미비와 법적 효력 없는 점. 해당 국제학교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아직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설립 요건이 부실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상 추가 국제학교 지정에 교육청이 부정적인 게 더 큰 요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새롭게 더 신설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설립된 4개 국제학교의 학생 충원율이 73%에 불과한 데다 전교조 등 진보 단체들도 귀족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해온 ACS 측은 최종 불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 자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서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부지를 제공했던 인근 5개 마을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 토지 내놔라는 분도 계시고, 그럼 우리가 소송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첫 영리병원 설립 무산에 이어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까지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제주도의 국제도시 청사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하얼빈 의거 당시 안 의사의 행적을 대서특필한 당시 러시아 신문들의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안 의사는 첫 재판에서 죽어서 나는 기쁘다며 시종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푸른 초여름 하늘 아래로 안중근 의사의 묘가 놓여 있습니다. 하얼빈 거사로 순국한 뒤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 묘는 텅 비어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리순 감옥 묘지에 묻힌 것으로 추정됐는데 안 의사의 시신이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의거 110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이 발굴해낸 당시 러시아 신문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우스리스카야 아크라이나 신문은 안 의사의 시신이 지역 기독교 묘지에 묻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들이 시신을 조선으로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지역의 기독교 묘지라고 해서 다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기록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비교하고 총 24건의 기사들이 공개됐는데 체포 이후 줄곧 당당했던 안 의사를 조명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프리 아무리의 신문은 안 의사가 첫 재판 신문에서 당신들의 고문도 두렵지 않다. 죽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아직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시사회를 열면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두 가족이 얽히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신선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먼저 보고 왔습니다. 가난한 백수 기우는 부잣집의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을 하나 둘 끌어들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생충 같은 영화는 많은 출연 배우분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앙상블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빈부격차를 소재로 삼은 봉준호 감독은 뛰어난 배우들이 웃음과 공포, 슬픔 등 여러 감정을 뿜어낸다고 설명합니다. 기생충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듭니다. 기생충이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을 앞둔 기생충은
예매율 50%를 기록하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관객들이라면 충분히 폭소를 터뜨리기도 하고 쏘는 숨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세계를 먼저 놀라게 한 기생충은 이제 한국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악플과 혐오 표현이 줄지 않고 늘어만 가고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댓글을 달자는 의미의 선풀 운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수 구하라 씨는 오랜 기간 악플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군인을 향한 조롱과 비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각종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SNS 등에서 악플과 혐오 표현은 근절되긴커녕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악플과 혐오 표현 등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은 최근 7년간 3배 정도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악플과 혐오 표현이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긍정적인 내용과 표현에 댓글을 달자는 선풀운동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사용률이 가장 높은 1020 세대를 중심으로 참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풀 보고 사람들이 많은 힘을 얻었다고 가끔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거든요. 아, 내가 선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거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선풀재단은 정부와 국회도 선풀 문화 확산에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인터넷상에서 악플이나 혐오 표현을 달지 말자는 의미로 선풀의 날의 제정을 저희가 국민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풀의 날이 제정돼서 선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피해자에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는 악플. 높은 시민의식과 더불어 강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의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인사수석은 김외숙 법제처장은 김형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청와대 수사보좌관들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원년 멤버는 조국 민정수석 1명만 남게 됐습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다음 달 6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1.6% 올립니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올해 1월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로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이 혼신의 질주 덕분에 단타 하나로 홈까지 밟는 명장면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콜로라도의 오승환은 완벽한 투구로 35일 만에 9원승을 거뒀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지만은 템파베이가 토론토에 2대0으로 앞선 4회 2사 2루 상황에서 좌전 안타로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3경기 연속 타점을 올린 최지만은 공이 홈플레이트를 향하는 사이 2루를 노렸는데 상대 포수의 송구 실책이 나오자 홈까지 달렸습니다. 키 188cm, 몸무게 90kg의 거구인 최지만의 혼신의 질주는 득점으로 이어졌고 템파베이 선수들은 홈런이라도 친 것처럼 축하해줬습니다. 기진맥진한 최지만이 더그아웃 의자에 드러눕자 한 동료가 수건으로 부채질을 해주며 땀을 식혀줬습니다. 최지만은 8회에도 좌중간을 가르는 안타를 기록하며 템파베이의 8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콜로라도의 오승환은 팀이 애리조나와 3대3으로 맞서던 연장 10일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오승환은 특유의 슬라이더와 직구로 헛스윙과 범타를 유도했습니다. 공 13개로 세 타자를 모두 땅볼 처리한 오승환은 11회 말 타피아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며 35일 만에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어제 먹구름이 지나고 오늘은 파란 하늘에 공기마저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하늘은 시정이 20km까지 탁 트였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선선합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14도, 광주 13도 선에서 출발하겠고 낮에는 서울 26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대기질도 당분간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가리키겠고요. 볕이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높은 구름만 다소 지나면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높아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과 세종 28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일부 내륙에서는 내일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멕시코판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이륙을 하려고 활주로로 가던 비행기가 돌연 탑승으로 돌아갔는데 이유는 대통령 명으로 환경부 장관을 태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38분이나 지연 출발했고 승객이 장관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비난이 확산됐죠. 부패 척결과 특권 폐지를 외치며 지난해 취임한 오브라도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통령 뜻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진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 셈인 거죠.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